우리 그 7절 보십시오. 48페이지에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법원이란 말은 뭐 재판하는 사법부 법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정에 적용되는 법의 종류라든가 이게 어떤 형식의 법이 있냐, 이것을 법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행정은 법률 유보 원칙, 법의 근거를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법이 우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사법부가 재판할 때 재판의 근거법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헌법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도 넓게 보면 우리 행정법에 적용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중심은 법률입니다. 법률. 그런데 모든 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정부로 위임을 해서 행정부가 입법할 수도 있다 그랬죠. 뭐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행정입법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국민하고 관련 없이 행정부 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자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도 일정한 규율이 있어야 될 테니까 이런 규범들이 있는데 이 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이런 법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행정입법 중에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률을 구체화시키면 시행령이 있었고 시행규칙이 있었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은 법규명령이라고 불러요.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이게 국민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대법원이 여기는 소송 들어왔을 때 재판의 근거법이 될 수가 없고 이 행정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판례가. 그냥 자체 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거지 국민에게는 적용 없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 이제 자치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죠. 조례. 여러분들 강론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런 법들이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이 존재 형식, 성문화된 법. 그리고 이제 불문법, 문자화 돼 있지 않지만 지켜야 될 법으로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 법이 되는 거죠. 판례가 법이 되냐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일반 원칙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우리 지켜야 될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을 할 때. 헌법도 지켜야 되고 법률도 지켜야 되고 일반 원칙도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켰다 하더라도 일반 원칙 위반해버리면 이게 위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인데 일단 50페이지를 보십시오. 50페이지에. 자, 이 법들은 다 뭐냐면 대한민국 국내에 적용되는 국내법들입니다. 국내법. 여러분들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말 그대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거지 나라끼리. 우리 국내법은 아니죠. 국제법이니까. 원칙적으로 국제법은 국내 행정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50페이지 보시면 무슨 문장이 있냐면 거기 의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조약과 국제법규 가지고 그 동그라미 2번. 헌법 6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그냥 조약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전 세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규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데 여기에 해당해버리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니까 국내법처럼 국내 행정에도 적용되게 돼요.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 이 조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 조문을 먼저
외워두세요. 그 동그라미 번에 헌법에 의해 착용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부분은 가끔 시험에 출제되니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국제법규보다는 요 조약을 낼 텐데 의의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의의만. 우리가 이 조약, 약속이죠. 이 조약이 뭐냐면 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들이에요. 이걸 조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약정을 했으면 그게 조약. 그러면 이제 약정을 했으면 국가끼리 지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지켜야죠.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권리 의무를 약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약. 1대1로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연합에 가서 동시 여러 나라하고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 갖고 푼다 그랬는데 아까 그랬죠? 북한은 일단 국가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단 말은 남북 간에 어떤 합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북 간에. 그러면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이 국간이 아니니까. 이게 국가로 본다면 조약으로 효력을 인정을 해주겠지만 국가성을 인정 안 해버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합의는 조약으로 보지 않고 법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 합의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50페이지 첫 번째 판을 보시면은 남북 합의서입니다.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 외에도 지금도 많은 합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 가면 국내법의 효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성을 인정 안 해버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조약은 만약에 한쪽 당사자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게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이 조약에 구속을 받아요.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체결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즉 대한민국이 구속받으니까 국가법이에요. 국가법. 국가기관은 이 조약을 지켜야 돼요. 정부 지켜야 되고 국회도 지켜야 되고 사법부도 지켜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국가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구속받는 국가법. 언제부터 구속받냐면 조약이 효력 발생하면 구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수학설이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이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수용될 때는 그 결론만 보세요. 그 두 번째 줄. 별도의 시행법령 제정되지 않더라도 국내 적용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따로 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을 국내 시행하기 위한 법령이 없어도 조약이 국가법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시행법령 없어도.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국가법 중에 어디에 속하냐라는 건데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겠죠. 최고법. 그래서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어요. 만약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 조약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내법의 효력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헌법 위반되면. 대신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다른 나라끼리는 적용되겠죠. 두 말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은 국내법의 효력은 없지만 여전히 국제법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어디냐라는 건데 국가법이라 했습니다. 국가법 중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됐으니까 법률적 효력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법률의 위헌 여부는 오로지 헌재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을 판단을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만이 법률의 위헌을 판단하는데 이 조약은 법률적 효력이니까 우리 헌재가 헌법 위반 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5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헌법과 관계에서는 헌법의 하위. 그러니 헌법 위반되는 조약은 국내적으로 효력이 없고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될 것이고 법률과 관계에서 국회가 동의를 했다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면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다수 학설인데 오른쪽에 보세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률적 효력을 봅니다. 아니 헌법에 의해 체결이 됐다면 국회가 동의를 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헌재가. 예, 헌재를 알아두세요. 헌법재판소. 법률적 효력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률적 효력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헌 여부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게 전속한다. 이해가시죠? 대법원은 위헌 여부 판단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헌재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별표 쳐놓으세요. 거기 밑에 조례. 이게 국가법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이다 보니까 자치법규인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자치법규인 조례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는 상위법. 그러니 조례가 조약을 위반해버리면 조례가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효력 없다 이렇게. 이 판례를 잘 기억을 해놓으시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느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해놔요. 학교 급식을 사용할 때는 국내 농산물,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라.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우선 사용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약을 하나 체결했어요.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나 이런 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과 국내 상품을 차별하지 마시오. 이런 조약을 체결했어요. 소비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자치단체가 국내 농산물을 지원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조약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조례안이 뭐 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조약이죠. 협정 위반돼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이 조약하고 국내법 간에 동등한 효력이라 했는데 이렇게 국내법 간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 우리 이제 법이 그렇습니다. 신법이 우선해요. 신법. 국법에 대한 신법이 나오면 신법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법이 하나 있었는데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면 조약이 우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조약.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하듯이 조약이 국내법 중에 특정 어떤 분야의 조약이면 조약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그 특정 사안은. 그래서 거기 저 4번 정도는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봅시다. 이제 지금 이 조약은 국가 대한민국이 구속받다 보니까 국가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약은 효력이 어떻게 돼요? 국가 간의 효력일 뿐이에요. 분쟁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교적으로 풀든가 아니면 국제연합에서 풀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구속받다 보니까 국내법이 되는 거지 국가 간에 체결했고 요 조약 자체가 바로 국민 일반 사인들한테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속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 사인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반대편 국가가 조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국가끼리 국제연합에서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지 국민이 야 이거 국가가 조약을 위반하네 미국이 우리 조약을 체결해놓고 미국이 조약을 안 지키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국내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끼리 국제연합에서 풀어줘야지 국내 법원이 국민이 소재기가지고 푼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0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에 별표를 쳐놓으시고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사인이 거기 잘 보세요. 그 본문의 첫째 줄 WTO 협정입니다. WTO 협정.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춰 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국제연합이죠.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고 사인에 대해서는 위 협정이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그 다음 논리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없으니까 밑에 보시면은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이런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쳐놓으세요.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 위반을 처분에 독립된 취소하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이해가시죠? 우리 가끔 기업들 보면 어떡합니까? 기업들이 미국에서 저 기업이 미국에서 덤핑 판매를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출품 수입하는 거 금지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우리나라의 국내 법원에다가 소재기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서 풀어줘야 돼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조약과 국제법규를 좀 알아두시고 성문법에서 넘겨보세요.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 불문법 중에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까지는 보고 가겠습니다. 교재를 거기 관습법의 52페이지를 보십시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관습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관습이 법이 되는 겁니다. 관습. 그래서 어떤 관습이 법이 되려면 관습이 있어야 되겠죠. 행정 영역에서 어떤 관행, 관습이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행이 왜 법이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신뢰를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겠지라고. 그러면 이런 국민의 신뢰도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보호를 해줘야죠.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이 믿음이 이 정도 가야 돼요. 이거는 거의 법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 신뢰를 깨버리고 행정작용을 했다? 신뢰 깨지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 그 행정은 위법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라 했습니다. 일단 관행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데 이게 법이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뢰가 쌓여야 돼요. 신뢰. 법적 확신. 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건 없으면 그냥 뭐냐면 관행만 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법적 확신이 없어버리면 그냥 관행이라는 게 있네. 이걸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합니다. 관습이라는 사실이 있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법적 확신이 있다면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하고 달라요. 관습이 있다는 거하고 법이 됐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있으면 이 관행이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것이고 굳이 국가가 이걸 따로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승인은 필요 없다. 이게 여러분들 그 요건 52페이지의 상립요건 3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관행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 만약에 행정 영역에서 어떤 행정청이 선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행정기관 쪽에서 선례를. 그런데 이 선례가 반복됐고 국민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 이 선례가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행정선례법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행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선례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민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걸 민중관습법이다 이렇게 해요. 대개 이 민중관습법은 권리 주장할 때 많이 쓰입니다. 권리 주장할 때 예를 들어서
어업할 권리를 인정해달라 막 이럴 때 우리는 이미 이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어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업권을 인정해달라 막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선례법, 민중관습법 이제 알아두시고 다만 이게 이제 관습법이지만 이런 것들이 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법도 있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53페이지 보시면 국세기본법 보세요. 이게 조문을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자 1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보입니까? 관행이 이렇게 돼 있죠?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이게 신뢰죠. 세법에 관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그렇게 해왔구나 라고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걸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지켜줘야죠.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왜? 만약에 소급해가지고 관행대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 더 내 이렇게 해버리면 신뢰 깨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관행도 행정청이 지켜야 될 일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밑에 행정절차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논리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에 보이세요? 관행이 이렇게 돼 있죠. 관행이 관행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줄 쳐놓으세요. 여기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공익 또는 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예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왜? 이렇게 불리하게 처리해버리면 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질 테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서 관행도 지켜라 이렇게 규정될 때도 있어요. 다만 이제 관습법이란 말은 이런 거 없더라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게 없더라도.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반 원칙 중에 신뢰 보호 원칙을 볼 겁니다. 그때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 관행에 대한 신뢰. 그런데 여기 지금 조문에 보시면은 공통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납세자,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저 세 번째 판례 보시면은 비과세 법적 확신. 계속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믿어버린 거죠. 앞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네? 이렇게. 불특정 일반 납세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줄체대 보시면 이런 국세행정 관행에 대해서 특정 납세자가 아닌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뭐 민중관습법도 있고 그 민중관습법 보면 주로 권리죠. 첫째 주급 부분에 뭐 입업권, 관행상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유사용권과 같은 주로 공물 사용할 때 권리 주장할 때 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봅시다. 자 우리는 성문법주의라 했으니까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보충적 하위의 효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 실정법을 위반해버리면 관습법으로 인정을 못 해줘요.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쭉 인정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문화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바꿔버리면 또 인정이 안 돼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성문법보다 보충적. 대신 아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는 효력이 뭐하고 똑같다 했어요? 관습헌법. 그러면 웬만한 법률보다는 그거는 상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률로 못 바꾼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가로 4번에 보시면은 관습법과 성법 관계 해가지고 일반적 효력으로는 두 번째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다수결과 판례는 보충적 효력. 그래서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법질서에 반하는 효력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다만 관습헌법은 법률보다 상위가 돼버리니까 법률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불문법 중에 판례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여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내년 시험이. 그럼 합격을 하셔야죠. 책을 읽으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제가 체크했던 것들은. 그래서 막 필기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할 때 어디 파트가 대략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를 잘 생각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으셔야 돼요. 책을 절대 사물함에 놓으신다거나 또는 이렇게 갖고 다니기 힘드시면 갖고 가기 힘드시면 과감히 투자를 하셔서 책을 두 권을 만드세요. 그래서 집에다 한 건 놓고 여기다 한 건 놓고 어떻게든지 이걸 보셔야지 안 보시면 이게 또 행정법이 다음 주에 오시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법의 특성이에요, 이게. 자, 아무튼 우리가 시작했으니 호흡을 잘 맞추셔가지고 이 행정법을 가지고 일단 꽈락을 맞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70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